여러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인데 머리 감고 딱 준비된 모습으로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밤에 촬영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조용하게 룸메이트는 겟레디 위드미처럼 나가기 전에 참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하고 싶은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도 참 많았고 그냥 밤에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드려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약간 힘이 빠진 핑크 느낌을 내는 그런 메이크업 하면서 저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오랜만에 사연에 대한 부분도 나눠보고 저의 생각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저의 생각과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나눠봤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그것이 그냥 저의 기쁨이고 감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편히 봐주세요.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일단은 브레스 오브 프레쉬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까만 통은 잘 안 보이는데 한 이쯤? 이만큼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분사. 처음엔 좀 닦아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곧 잘 보이시겠지만 이마에 여드름이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리고 카메라는 작업실에 있는 게 요철이 되게 잘 보이고 이쪽 카메라는 좀 뿌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리값이 더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이 되게 좋은 걸 쓰면은 빛이 조금 강한 거 그러면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명이 강하면은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조명이 강하면은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아무튼 여기는 되게 작은 조명으로 촬영하기 쉽도록 해놨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도록 효율이 좋도록 그래서 조금 더 뽀샤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면 물론 그래도 줌 땡기면 괜찮아요. 이렇게 여드름 조금 있어요. 진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저의 스킨케어 관리법. 티트리 스킨을 보셨죠? 다 뿌리면은 날아가는 게 많아서 손바닥에 축축 2번. 그 러쉬는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된 브랜드지만 좋아한 지 1년도 안 됐긴 했잖아요. 근데 분사력이 좀 너무 세가지고 얼굴에 직접 뿌릴 때 난감한 게 있죠. 얼굴에 티트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여드름이 조금 완화되라고. 그 다음에 동안 세럼 CL 원래 풀네임은 하이드로 플럼핑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컨센트레이트. 혹시 화해 어플에서 검색해 보실 거면 제가 지금 말한 풀네임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컨센트레이트만 검색해도 될 것 같아요. 세럼 컨센트레이트. 한 방울 반. 굉장히 양이 적은 느낌이에요. 통 자체가. 그냥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써봐야만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고 귀찮아도 수분감을 좀 주기 위해서는 괜찮으시면 이렇게 펴바르는 게 양도 많이 안 쓰면서 피부에 많이 전달되고 괜찮더라고요. 비비는 것보다 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메이크업 시작하실 때는 물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처음 메이크업 시작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에 되게 많은 정답을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든지 초보일 때는. 근데 어떤 거건 간에 정말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렇게 쌓이는 노하우들이 결국에는 나만의 정답들이 되는 거지 남이 딱 정해주는 정답을 팍팍팍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건 그때 볼 때는 엄청나다 싶지만 막상 그거대로 행동해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쿠션 정리 영상 같은 것도 만들긴 하지만 정말 저는 제 거가 되는 것들은 제가 경험한 것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TMR 크림. 저는 이거 튜브 타입이라서 발 뒤꿈치 같은 데도 되게 잘 발라요. 이게 되게 바디로션 같은 그런 꾸덕한 제형이라 가지고 오랫동안 잘 붙어 있더라고요. 몸에 발라도. 그리고 이 TMR 크림 광고했던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서 TMR 로션도
같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동생이 막 급하게 자기 로션 없다고, 제 동생 군인이잖아요. 자기 로션 좀 뭐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거 줬어요. 했더니 저를 괜히 의심하면서, 걔는 브랜드 잘 모르거든요. 이거 뭐 어디 거냐고, 못 쓰는 거 주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래요. 나쁜 자식. 근데 지가 써보더니 이거 뭔지 진짜 엄청 촉촉하고 좋다고. 걔도 요즘에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서 3달 정도? 사회에 나와서 막 이런 거 옷 입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은 몰랐는데 말년에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대요. 제 동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입어야지,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아무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니스프리 멜팅 팝밤의 에센스 타입 그거 좋다 그러고, 저는 오히려 멜팅 팝밤은 에센스 타입보단 커버 타입 더 좋아하거든요. 남은 건 여기다 발라야지.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헐겁게 해요. 왜냐면 너무 꽉 조매면 머리 뽕이 안 뜨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포포 크림. 이거는 제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를 4군데 돌았잖아요. 영등포, 잠실, 부산 본점, 명동 본점. 거기서 이제 저한테 몇몇 분들이 선물을 좀 주셨어요. 막 파스도 주시고 뭐 립스틱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포포크림을 요 며칠 쓰는데 얘를 올렸는데 진짜 엄청 찐득한 뭔가를 올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엄청 안 건조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향은 이건 버터 향도 아니고 꿀 냄새도 아닌 것이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엄마 아빠 다 주무시거든요. 입술에도 이렇게 바르면 립밤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시기에 되게 답답하셨을 머리를 말리고 뽕도 좀 띄우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슉! 짜잔! 아, 저는 이만한 뽕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 머리를 이렇게 쇽 찝고, 큰 핀이 없으니까 작은 걸로 하나 뿅 찝고 귀에 걸고, 이쪽도 짠! 이렇게. 먼저 코렉터. 제가 캔메이크랑 이거랑 또 계속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코렉터도 양을 너무 적게 하면은 건조하고요. 이 코렉터 자체가 엄청 건조한 녀석은 아니어서 본품에서 꾸덕하게 묻혀서 눈 밑에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오히려 촉촉하고, 당연히 아이크림을 눈 밑에 잘 발라줘야 촉촉하더라고요. 캔메이크는 얘에 비해서는 좀 건조하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조금 더 100배 활용을 해주셔야 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컨실러, 얘도 이렇게 꾸덕하게. 아무래도 코렉터가 벗겨지겠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연결점들을 잘 이어주면 코렉터 색상이 잡힌 채로 언더에 이렇게 잘 돼요. 설날 잘 보내셨어요? 그런 메일이 왔어요. 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 영상에 본인인 게 티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려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파데는 레스팅 실크를 단독으로만 쓸 거예요. 가족끼리 사이가 되게 좋으면 좋지만 사실 언론에 보여지는 명절 때의 모습은 되게 즐겁게 윷놀이하고 막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의 말씀은 가족끼리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별로 반갑지 않다는 내용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설날에도 역시 상처뿐인 그런 만남이 됐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가족은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좀 상대방에게 약간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긴 해요. 물론 다툼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꼭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겠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좀 마음이 아플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영상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집도 뭐 그렇게 사이가 처음부터 좋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불편했던 시기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가 거의 30이 다 가까워지고, 또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마 아빠한테도 많이 얘기하게 되고, 엄마 아빠도 좀 많이 변하고, 또
또 제가 그 친척 어른들을 대하면서 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휴, 그래, 우리도 늙고 조카들도 이렇게 크고 했는데 사이 나빠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게 한 다들 50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집도 되게 안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 요새는 친척들끼리 모이면은 되게 좋아요. 저 되게 오글거리는, 이 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글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저 목소리 조금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 끝이 잘 안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 조근조근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덜 거슬리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도 역시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든 마음은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너무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괜찮아져요. 그리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쪽이 너무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상대가 좀 너무해도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저희 가족끼리도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남을 되게 비판하는 대화였던 그런 내용들도 좀 되게 많이 이해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일부러 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식구끼리라도 이해하려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어려웠던, 안 좋았던 상대와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진짜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가 생각을 공자처럼 그렇게 해서 관계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참 희한하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과 직접 관계를 개선하려고 뭘 했던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흘러가게 했던 게 마음도 많이 바꾸게 하고. 근데 레스팅 실크만 했는데 이 스티플링하고 하니까 되게 잘 맞는 이런, 이게 컨트롤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브러쉬거든요. 기분 좋음. 근데 이 레스팅 실크도 저 오늘은 조금 양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은 무너짐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을 수 있는 그런 파데예요. 약간 얇게 발랐을 때 무너짐이 좋은. 그리고 좀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마른 리얼 테크닉 스펀지로 한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피부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매끈하게 표현이 됐는데 빛 반사 때문에 좀 더 매끈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솜털이 들뜨지 않았잖아요. 근데 살짝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얘를 스펀지로 두들기면 솜털이 다 살아나는 뜬 느낌으로 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마니에 이번에 새로운 파데가 나와서 저도 그것도 새로 사볼 생각이 있는데, 레스팅 실크가 좋고 유명하고 그렇긴 한데 되게 쉽게 밀착이 되는 파운데이션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블웨어, 밀착이 진짜 잘 되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하고 섞어서 발랐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아직도 남아있죠. 오늘 좀 조명도 안 세고 햇빛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하고 좀 따끈따끈한 느낌이 이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제로 세범으로 가볍게 잡아줄게요. 요거는 제가 특별히 엄청 훌륭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에뛰드에서는 주기적으로 제품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써봤는데 괜찮네 싶어서 계속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연에 있던 내용인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보통 엄마가 되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어리기 때문에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엄마가 울면 되게 어릴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한 30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29입니다. 아직 30 아니, 만으로 28.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깨알같이 29, 30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울면 그냥, 우리 엄마는 물론 지금 잘 울 일이 없지만 그냥 그래 울어, 그래요, 울어야 풀려요. 어쩔 때는 감정이 입돼서 저도 같이 울고. 근데 우는 걸 그렇게 전 창피하지 않거든요. 밥 먹다가도 같이 운 적도 많고 그래요.
가족 때문에 울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좋아서 울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하다 울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갑자기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울고 아휴 그러게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울고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마음 아파서 내가 눈물이 날까봐 그걸 피하기보다는 그냥 자꾸 엄마한테 가서 어색하고 어릴 때 저였으면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사람한테 힘든지 진짜 잘 알아요. 근데 그냥 엄마 울어? 이렇게 한 번만 해줘요. 그러면 그게 되게 커요. 근데 엄마 울어 한 번 하면 내 감정이 막 내가 욱해갖고 눈물이 막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울어요. 아씨 나도 눈물 나잖아. 이렇게 같이 울어주면 되게 엄마의 울음이 금방 줄어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믿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웃을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불편한 얘기, 슬픈 얘기 피하기보다는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가족끼리 풀지 어디 가서 풀어요. 그래 그거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진짜 좀 나쁜 것 같아.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무리는 그래도 우리가 잘 해주고 안아가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에휴 그래 이러면서 결론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또 먹는 게 넘어가고 그래요. 그걸 서로 참으면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죠. 나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터스트롱 아이브로우 제 눈썹이 좀 두께가 있어졌죠. 이게 냅두다 보면 조금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보기 나쁠 정도는 아니라서 요새 눈썹 그리기 좀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두꺼워지다 보니까 모양이 잘 잡혀 있어서 있는 대로 그리면 돼요. 대신에 끝은 조금 날렵하게.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거 되게 잘 봐요. 부부 관계, 그런 부부 심리 상담에 관련된 그런 영상. 왜냐면 어릴 때부터 심리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것도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애기들 교육하는 거 이런 것도 관심도 많고 물론 그럼 제가 결혼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전 그렇진 않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떤 남편은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화를 내지는 않는데 남편을 되게 자극해요. 나중엔 좀 잘 됐어요. 근데 그 심리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만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똑같이 화내고 있다. 좀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아니냐의 어떤 양상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똑같이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헐. 그 심리 상담 선생님의 말이 참 와닿았어요.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되게 버럭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옛날엔 좀 버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랑 다른 걸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다르면 되게 답답해하고 물론 그 영상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되게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남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걸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지만 결국엔 그걸 내가 해도 느린 거예요. 근데 괜히 마음에 그런 것들 참 사람이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죠.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만의 세상에 갇혀서 상대를 답답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은연중에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해보지? 일단은 제가 따뜻한 니트 핑크 색깔 입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VDL의 101번 비너스 색상이고요. 나중에 좀 덮어질 거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니까 손으로 오늘은 조금 정리할게요.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시거나 하실 때는 프라이머 꼭 발라주세요. 그래서 남을 어차피 이해하기는 힘들고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하고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형제끼리도 당연하고 연인, 부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나이 먹어서 애기 키우면은 나의 자식과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독립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그런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인끼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내 남자친구도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남자친구가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럴 수 없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남자친구가 못해도 상관없는 건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TV를 많이 보면 진짜 되게 내용들이 다 겹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서로의 이해관계의 문제니까. 거기에 이해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미샤의 퍼플문을 외곽의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미샤 요게 입자가 아주 곱진 않아요. 근데 브러쉬를 잘 써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친구 관계가 엄마야 좀 더 털어야겠다.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걔는 좀 그런 게 있더라. 걔는 그러더라. 이러고 끝나는데 약간 어릴 때에는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걔는 왜 그래? 이런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이 다 성향이 걔는 그러더라 이러고 끝나는 애들의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되게 좋은 친구들이죠. 이쪽이 좀 그윽하게 줄 거예요. 잘못하면 멍들어 보일 수 있는데 밑에 핑크색이 깔리면 좀 덜하죠. 네, 멍들어 보이네요. 어떡하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안쪽에서부터 발랐어야 됐는데 괜히 바깥쪽부터 발라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블렌딩 잘 되는 브러쉬니까. 순정이가 갑자기 일어났네. 넓게 여기에 과감하게 이거 안 과감하구나. 모닝커피를 음영을 위아래를 줄 거예요. 맥소바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뭉칠 수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그래서 밑에 뭘 깔아주고 이렇게 툭툭 찍어주는 게 훨씬 발색이 잘 되고 단독 발색으로 잘못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검정 색깔이 그게 제일 심하고 갈색은 뭐 그래도 좀 괜찮아요. 멍들어 보이는 걸 이걸로 이렇게 중화시키니까 되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메인 채널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일상 채널을 함께 계속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가르치던 것도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유튜브에서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새 채널을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가는 거는 저도 이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ASMR도 살릴 거고 제가 영국을 가게 돼요. 영국 다녀와서 ASMR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교육 채널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는데 되게 저는 애들 가르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으로서 유튜브를 하면은 여러모로 이렇게 리스크들이 많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닌 상태에서 유튜버였던 사람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스텔라 이건 거의 막 글리터인데 글리터 앤 글로우 색상은 키튼 칼마 이렇게 발색돼요. 얘를 눈두덩이에 올려볼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다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갈 채널은 당연히 여기 메인 채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공간이기도 하고 되게 애착이 많은 채널이에요. 오 글리터 되게 크네요. 근데 이게 수분감이 날아갔을 때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아예 발리면서 날아가는 걸 보니 이대로 남아있겠는데요. 그리고 일상 채널. 일상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일상은 또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꾸며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흥미진진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ASMR. 저 되게 잠일 때 ASMR 참 잘 듣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쓰고 있는 되게 듣기 편안하고 좋은 이 줌 마이크를 ASMR 유튜버 데이나님 생방송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막 저 유튜브예요 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제가 염치불구하고 마이크 뭐냐고 여쭤봤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거 줌 마이크라고 H6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길로 바로 사게 돼. 이 자리를 빌어서 얼굴이 너무 크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데이나님이 좋은 장비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펄 멀리서 보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멍든 거? 지저분한가? 아니 진짜 카메라 앞에서는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보기 싫으면 핸드폰 덮어버려. 안 되는데. 뷰러를 이제 찍고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제가 영국을 왜 가냐면요. 한 달 전인데 러쉬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제
러쉬 본사에서도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전 찾아본다는 게 까먹었어.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약간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러쉬에 머물면서 본사에 가기도 하고 뭐 팩도 만들어 본다고는 하는데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 저를 되게 오래 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엄마 없이 막 이런 아무 겁도 없이 유튜브 같은 거 덜컥덜컥 시작해버리고 일 벌리고 이런 거는 겁이 없는데 여행 가는 건 겁이 진짜 많아서 엄마랑 여행 가는 것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펜션도 무섭고 그래서 호텔 더 돈이 들더라도 먹는 거 아껴서라도 호텔에서 자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영국에서 초청을 딱 해주셨는데 초청해주시면 진짜 너무 좋아서 야호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영국을요? 며칠이에요? 6박 8일이요? 그래서 사실 러쉬 직원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바비젤 에스프레소 잉크. 근데 엄마가 그냥 갔다 오라고. 제가 맨날 집, 교회, 학교.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종교 이상의 그냥 삶의 일부거든요. 그냥 놀이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집, 교회, 학교. 그래서 엄마가 맨날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동네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라고. 물론 가족끼리 해외여행 안 가보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저희는 패키지로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은 리조트에서 휴양 같은 거 많이 했지 그냥 저 혼자 막 이런 식으로 해외를 나가게 된 거는 처음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저를 인솔해주시는 직원분도 같이 가시고 또 다른 유튜버분도 가시고 이러는데 혹시 같이 가시는 유튜버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유튜버분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러기는 한데도 겁도 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 패션 센스 알잖아요. 뭘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신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상은 많이 찍고 오겠지만 파티인 날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바보가 아니니까 가서 잘 하긴 하겠죠. 근데 가기 전에 걱정도 많고 그래요.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바보냐고 엄청 혼났어요. 친하니까. 야! 그걸 왜 무서워해? 말하면서. 이게 저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미리 그냥 안 드리고 한 일주일 전쯤에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의 근황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밤에 촬영하면 이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일상 채널에도 메이크업 채널과 같이 연계해서 이거저거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뷰티비트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던 김병욱이 오빠 있잖아요. 실명은 김병욱이 아닙니다. 김병욱이라는 배우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닉네임이 된 거고요. 원래 본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원래 그분이 카메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원래 저희는 교회가 작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오빠가 편집하는 거 보고 너무 궁금해갖고 저도 좀 알려달라고 해갖고 제가 바톤 터치 받아서 막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유튜브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본인도 되게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도 채널을 쉽게 팔 수 있는 거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는 채널을 좀 쉽게 못 파는데 그래서 또 제 채널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도 해요. 본인이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 출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예 완전 전속으로 제가 막 뭐 크루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한 번씩 1일 PD로서 저를 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속으로 안 되는 게 그 오빠도 하는 일이 있고 하니까 또 저희 교회 오빠 중에도 되게 재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잘 먹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우리 뭐 같이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해보기는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떨지 몰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계획도 있어요. 우리들끼리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할 수 없다면은 이제 저를 촬영해주는 PD의 역할로서 또 남이 찍어주는 거하고 제가 셀캠으로만 들고 다니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그걸 복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보던지 또 엄마랑 하는 것도 좀 더 확장을 해볼 계획이고 그렇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데가 너무 매력적인 공간이어서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혹시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을 만큼 너무 좋은. 물론 당연히 많이 봐줘야 더 기분도 좋고 저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게 욕심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을 뿐이긴 하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국 얘기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내일은 이거 이제 편집해놓고 새벽에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새벽이라 가지고. 그래서 옷도 입을 게 있긴 있는데 괜히 외투가 너무 긴 것들만 있는 것 같고 백팩을 가져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괜히 좀 나가서 쇼핑을 해볼까. 저 진짜 걱정순이에요. 그래서 걱정 많은 여러분들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뷰티 제품은 사실 좀 겁없이 사거든요. 한번 써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다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막 뷰티 제품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행 막 두려워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저 말고도 있으시죠? 제 주변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했어요. 갑자기 스모키가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의 분홍 니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영국 갈 때도 랩탑을 챙겨갈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거의 12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마스카라.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내내 진짜 편집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제 손바닥 이거 어떡하지?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석은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면서요. 제 동생이 운 좋게 미국 유학 다닐 때 뭐가 자리가 좀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두 번인가 탄 적이 있어요. 걔는 운도 좋아. 걔가 말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랩탑은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한 2시간 하면 사망할 것 같아요. 2-3시간? 2-3시간만 편집하면 나머지 시간은 뭐하지? 잠자고 그러면 되는데 진짜 저는 걱정도 팔자죠. 편집을 해야 안 심심한데 비행기에서. 전기 콘센트 좀 주세요. 예전에도 해외에 요청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갔거든요.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승승장구 막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운 좋게 여러분들 덕분이죠. 그냥 운 좋게 러쉬라는 팩이 잘 맞았고 여드름 때문에 영국 가는 건가? 그 제품이 뭐 많이 팔리고 그렇다 하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입소문 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브이로그에 잘 담아올게요. 아마 호텔에서도 편집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밤에 혼자 호텔에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여행에 미친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기대돼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싫어했는데 두려워하고 그때 많이 깨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오늘 좀 처음엔 지저분한 것 같더니 아이라인하고 다 같이 하고 펄도 올리니까 괜찮네요. 저는 이런 큰 글리터 펄 너무 좋아해요. 스틸라도 요새 꽤나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딱 보고 수분감 날아가면 지저분할 수 있겠다 딱 그거 걱정했는데 지금 수분감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딱 요래요.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으나 펄 자체가 워낙 커서 이렇게 옛날에 미샤의 듀이글로시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확 눈에 남더라고요. 여기 이제 눈에 유분이 끼고 이러면은 좀 지저분하게 끼일 수 있는데 원래 펄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영롱함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에 이제 유분이 좀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포메이션을 안 바르다 보니까. 오늘 좀 계속 어둑한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오히려 또 어둑한 거 좋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작업실에서도 촬영하고 낮에도 촬영하고 해볼 거니까 오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알마니 레스팅 시크 4호는 제 얼굴에 딱 맞으면서 지금은 빛이 있어서 어두워 보이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좀 어둑하다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얼굴에 딱 맞는 컬러. 매장 언니들은 이렇게 피부톤에 딱 맞는 메이크업을 해서 되게 시크해 보이지만 또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어둑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저는 요새는 좀 화사한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너무 화사한 걸 추구하는 걸 보고 피부에 딱 맞아야 되는데 너무 화사한 걸 좋아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화사한 걸 추구하든 딱 맞는 걸 추구하든 더 어두운 걸 추구하든 뭐 그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블러셔는 클리니크 치크팝 헤더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면세에서 뭐 샀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마니의 그 파운데이션 사올 거예요. 제가 일단 받는 제품도 많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잘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도 제가 사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 중에 1순위 알마니 파운데이션. 그리고 또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대신 사볼게요. 이건 헤더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예쁘네. 이거 웨지 퍼프로 되게 잘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웨지가 작업실에 많이 있어가지고 요거 168번 브러쉬도 궁합 굉장히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해서 요플레가 옛날 영상에 요플레 진짜 많았는데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저 혹시 피곤해 보이나요? 저 잠 다 깼어요. 제가 조용히 얘기하면 피곤해 보인다 하더라고요. 약간 피곤하게 생긴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 무선 마이크도 썼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줌 마이크랑 비슷한 가격대인데 그것도 이제 외부 촬영하거나 할 때는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엄청 작게 말하면은 되게 마이크 소리 웅웅거리고 그랬거든요. 이 마이크는 괜찮아요. 근데 이 블러셔를 올릴 때 이 브러쉬를 쓰면 좀 따끔한 건 있어요. 브러쉬 자체가 제가 지금 쑤시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전 쓸면 딱 뭉쳐서 이렇게 톡톡톡 할 수밖에 없어요. 붉은 기운을 더 넣어줄게요. 오늘은 그래도 눌러야겠다. 여기에 제가 그냥 찍 그으면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분홍분홍하게 전체적으로 해주고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댄디커라. 이번에 시에무라에서 신상 나왔더라고요. 야, 마트 라인인 것 같던데 지금 괜찮죠? 이거 그냥 바르면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핑크 이런 코랄 느낌이 잘 어울려야 전체적으로 코랄로 깔아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런 핑크가 대충 해서 데일리로 찍 그으면 입술만 되게 빡 동떠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볼이 카메라에 조금 뭉쳐 경겨져 보이나요? 그러면 로라 메르시아 하이라이터를 볼 쪽에 살짝 빛을 주고 이거는 집에서 너무 티나게 바르시면 밖에 나가면 지저분해서 보일 수 있으니까 요철이 많으시다면 또 경계가 많이 진다면 피부 깨끗하신 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집에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브러쉬 스쳐 지나갔으면 손 떼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블링블링하게 빛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진짜 여기 코에 모공이 하나가 뽁 커졌어요. 각질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허벌리즘 써요. 러쉬의 허벌리즘. 했더니 코에 피지가 잘 안 쌓이면서 구멍 보소. 세상에. 낙타야 바늘기 들어가기 어려우면 내 코로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빼고 제가 그냥 이렇게 까만 옷에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머리는 그냥 매우 평범하지만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분홍 니트 입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머리 많이 길었죠? 그냥 계속 냅두고 있어요. 파마만 하고 파마 안 한 지도 꽤 됐어요. 이거 무드 클로젯 니트. 아무래도 니트라서 보풀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진짜 색감 괜찮은 것 같아요. 핑크핑크한 거 좋아요. 오늘 밤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나긋나긋하게 진짜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업 유튜버의 길을 가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던 일을 그만뒀다더라. 전업 유튜버의 길을 간다더라.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 수입이 더 좋은가 봐.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저도 당연히 전에 하던 일에 비해서 확 줄어들고 이랬다면은 솔직히 이것만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를 찾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요. 22살부터 여태까지 진짜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일을 하고 돈 모으고 그걸로 엄마랑 뭐 하고 저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러긴 했지만 뭐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지 막 이런 건 되게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냥 돈 버는 거 일하는 것만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만 하면서 물론 유튜브만 하는 게 시간이 더 널널한다든지 전보다 더 쉽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책임감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의 길을 가면서 불안하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만큼만이라도 계속하면 그걸로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고, 그래요. 어차피 안정된 삶은 없으니까 그냥 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30이 되기 전에 이번에 첫 도전이 되게 될 그런 영국도 혼자 아닌데도 혼자 가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 혼자 가보고 그런 거 해보려고요. 부지런히 영상은 더 많이 찍게 되겠죠. 일상도 더 많이 찍고 뷰티도 현란하고 화려하고 막 예쁘고 막 이런 표정도 잘 짓고 그런 유튜버 아니지만 저만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더 하고, 그러면서도 또 저의 애씀이 많이 묻어난 막 그리너리 메이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헤어 선생님 도움도 받고 생각도 많이 해본 그런 영상도 만들고 병맛 같은 것도 좀 더 해보고 막 그럴 거예요. 영상 안 끄고 말하니까 좀 그렇죠. 이미 주무시고 계실란가?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입고 닭갈비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이틀 전에. 닭갈비 냄새가 나네요. 아, 맛있겠다. 저 그래서 작업실 구조도 되게 많이 바꿨어요. 작업실에도 룸메이트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싶은데 진짜 꾸미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진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해볼 거예요. 영국 갔다 와서. 중요한 건 저는 카메라가 좋아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제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뭘 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고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다 안 듣고 스킵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진짜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동그란 렌즈를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만 얘기해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에요. 낮에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지만 밤에 이 감성은 다른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정말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여태 그랬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제가 더 잘해야겠지만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